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바이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 시장 어제보다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신라젠이 정말 오래간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어떤 갈등,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또 원자재 시장, 환율 시장, 또 국내 증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일단 뭐 전쟁에 대한 공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은 뭐 양국 모두 전면전을 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투자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조금 실마리를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란과의 갈등이 시장을 좀 더 깎아먹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닐 것인가, 이런 또 두려움에 좀 매매를 주저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었죠. 우리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나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찌됐든 뭐 하락보다는 상승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신라젠이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기다 이제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또 메지온, HLB 이런 종목군들로의 매기도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젠 상한가가 사실 의미가 있느냐, 바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라젠이라든가 헬릭 스미스, 메지온, HLB가 다 삼상을 마무리했던, 그죠? 그런 기업이고 대표 바이오예요. 그리고 바이오 전체의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과연 오늘 신라젠 상한가가 우리 HLB라든가 메지온, 헬릭 스미스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죠? 침체되어 있는 바이오 시장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의미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이 팩사백하고 지금 병용 치료에 대한 그런 국내 임상 승인이 또 뭐 확대됐다. 이런 추가로 승인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하나의 어떠한 이슈, 재료만 놓고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국내 이제 임상 1 비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병용 치료와 관련됐다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는 다음 주인가요? 그죠? 이제 병용 치료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물론 중국 항서제약에서 발표합니다만, 리보세라닙과의 어떠한 뭐 키트루다 같은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에 대한 결과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이 면역 항암제와의 이제 병용 치료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신라젠이 이 팩사백이 적응증이 많죠. 그죠? 지난번에 이제 간암에서 좀 실패를 했었고, 그다음에 신장암이라든가 대장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장암 관련 임상도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가 이제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라젠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신장암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식약처의 추가 임상 승인은 사실 이 움츠려 들였던 이 팩사백, 기업에서 잊혀져 갔던 이 팩사백이 다시 한번 또 상기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고요. 또 HLB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헬릭스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메지온이라든가 또 뭐 헬릭스미스는 분야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잖아요. 같은 항암제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공통점은 3상을 마무리했다라는 점,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시장에서 인기주라는 점, 이 공통점이죠. 주가 위치는 달라요, 그렇죠? 일단 HLB랑 메지온은 올해 1분기, 뭐 상반기 내로
미국 FDA의 최종 판매 허가 승인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죠? 헬릭스미스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4월 달에 뭐, 예, 기존에 이제 엔젠시스에 대한 뭐, 오용, 그죠? 혼합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던 데 따른 어떤 뭐, 보안, 수정 보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헬릭스미스는,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가를 해서 엔젠시스에 대한 또 발표를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할 걸로 이제 현재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신라젠의 상한가가 물론 이제 이슈를 품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굵직굵직한 HLB라든가 또 메지온, 헬릭스미스한테는 적지 않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라젠의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신라젠이 의미 있는 거래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기존에는 실제로 한 2달, 3달 동안에 전혀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 뭐 어떤 이슈든 간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라젠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연속이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갑자기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노멀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죠. 바닥에서 상한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울러서 HLB라든가 메이지온 헬릭스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또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이제 헬릭스미스도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또 있고요. 또 HLB라든가 또 메지온 같은 경우는 FDA에 노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 FDA 신청 현황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퓨처캠 같은 경우가 국내 임상 1상을 개시해서 미국 임상 계약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미약품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허가 서류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CMG 제약이 제일 빠를 수 있죠. 현재 FDA 심사 중이에요. 하반기에 미국의 제품이 판매 예정인데 조현병 치료제죠. 조현병. 조현병 아시나요, 여러분들? 정신병이 정신병. 과대망상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단 솔고바이오 임플란트 승인을 받았고 엔지캠 생명과학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구강 점막염 치료제 혁신 신약이죠. 임상 이상 결과가 8월에 탑라인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큐렉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HLB 또 메지온 이 업체들이 이 종목군들이 이제 노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 HLB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네오레바 설립 승인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어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죠.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입니다. 엘레바와 네오파마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오레바가 드디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좀 지연이 됐죠.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좀 지연되면서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NOP라고 하죠. 비임상 운영 허가서가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오레바를 통해서 네오레바, 엘레바와 네오파마가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오레바라는 조인트 벤처가 탄생이 된 거죠. 네오랩을 통해서 메나 인디아 지역 리버세란 유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뭐 메나라는 것은 여러분 미들리스트예요, 그죠? 중동 지역하고 노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HLB는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죠. 엘레바가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합니다. 물론 리보세라닙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상대로 회사 이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라든가 또 연구 협력,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그 회사 측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 이제 맨 밑에 줄 보시면 늦어도 지난해 12월 초면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설립 승인이 될 것이라 전망되던 네오레바건처럼 회사의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좀 예상보다 늦어진다. 하지만 회사가 공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행을 해갖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 글쎄요, 저는 이 두 줄이 상당히 좀 진정성을 좀 느껴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자꾸 그 셀트리온 생각이 자꾸 납니다. 셀트리온도 사실 이런 오해들도 많이 받았고, 주주들로부터 욕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죠? 지금의 진양고 회장이 주주들로부터 욕먹는 것처럼, 서정진 회장도 주주들한테 굉장히, 물론 이제 선호하고 굉장히 영무시하는 그런 주주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약속을 안 지킨다, 계속 지연된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왜 회사에서 말이 없느냐. 자꾸 예전에 셀트리온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한 그런 느낌이 계속 난다. 그래서 HLB의 흐름 자체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자, HLB의 주가는요,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라젠처럼 뭐 거래가 한번 확 쓰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낙폭은 저지가 돼서 조금씩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거래가 좀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은 거래다운 거래가 아직까지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매지온의 흐름도 아직은 의미 있는 거래는 아니죠. 20만원대를 맞고, 물량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물론, 모양은 상당히 좋아졌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서 한번 매물을 맞고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강한 하반 경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적은 거래량입니다만 3%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까지 볼까요? 자, 헬릭스미스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큰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그 열리는 그 시점을 통해서 그 즈음에서 한 번쯤 거래가 한번 나오면서 신라젠과 유사한 그런 어떤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들 괜찮아요. 그죠? 오늘 그 신라젠의 상한가로 인해서 아무튼 분위기가 좀 많이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 컨퍼런스 주요 기업 발표 목록 뭐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양대 두 거물이 일단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죠. 나머지 7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쵸, 좀 작은 기업들에 이렇게 1대1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쵸? 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보여요. 그죠?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 먼디파마와 국내 판매, 그죠? 유통 계약 체결을 했죠. 바이오솔루션이. 카티라이프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그게 썩 좋진 못했어요. 그죠? 볼까요? 오늘 밀렸어요. 그죠?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오늘 바이오솔루션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이 좀 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좀 올라온 그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좀 올라온 종목군들은 뉴스에 의해서 좀 주식을 파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 기관이 그걸 받아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이어졌는데, 특히나 이제 기관 중에서는 이제 증권사와 투신권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뭔가요? 엔지캠 생명과학. 여러분 엔지캠 생명과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역시도 그렇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죠?
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기대를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100원 정도 하락한 약보합인데요. 그죠? 거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죠? 거래가 줄면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이고요.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래가 줄면서 다시 거래가 붙으면 그렇죠. 양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종목군들 많이 있죠. 그렇죠? 큐리언트. 자, 큐리언트도 임상 2B 이상 탑라인을 오늘 발표했는데 밀렸어요. 그렇죠? 큐리언트도 사실 그 아토피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됐다. 뭐 회사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투자사들과 미팅을 통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좀 공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큐리언트는 NRDO 최초의 상장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큐리언트가 임상 이상 탑라인을 발표했는데 자,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대조군의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실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의미 있는 그죠? 가려움증도 일단 개선이 확인이 됐고 상당히 좀 성공적이고 의미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주들 측에서는 좀 이게 뭐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왔고 개인들과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 정도 많이 흔들렸어요. 위로 한 5%, 아래로 한 9%니까 15%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죠? 오늘 결국에 이제 4.6% 하락으로 좀 끝났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팔려고 했던 그런 물량들이 좀 오늘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잠재 물량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물론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추세를 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큐리언트는 NRDO 업체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단점이에요. 성과가 있었던 2호 상장 업체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그렇죠.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오늘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신규 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언제든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물량이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지만 얘는 올해 2020년도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800억 가까운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마일스톤을 받게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 규모 아닙니까? 그죠? 최종. 그러면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과가 있고 데이터가 나왔죠. 레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이제 큐리언트 같은 경우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려고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쉽지 않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임상 2상 그죠? 이 아토피도 그렇고요. 그죠? 다제 내성 결핵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큐리언트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성과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를 볼 수 있어요. 뭐 기타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앞타 바이오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종목군들 뭐 이 시간에 다 쳐볼 수는 없지만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흐름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알테오젠도 보이고요. 그죠?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가 또 앞타 바이오, 바이오 솔루션, ABL 바이오 많이 있죠. 그죠? 뭐 셀리버리 다 언급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던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 VIP 관심을 가져서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3개월에 100만원 정도면 일단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안내문 보시고 여러분들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식공장장 TV와 함께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롭게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함께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바이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바이오는 여러분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가슴이 좀 이렇게 떨릴 정도로 그런 전율이 올 정도의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종목군들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항상 꿈을 여러분들 잃지 마시고, 주식이 사실 꿈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항상 단기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전에서 오후에 파는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그런 매매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죠? 뭐 HLB라든가 메지온 미래의 꿈을 향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꿈을 먹고 아직까지도 좀 진행 상태 아닙니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항상 잃지 마시고 바이오 투자에 나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